아까 유시민 작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오만한 권력자, 그리고 또 과거 윤석열 정부와도 비교를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꽤 언사 수위가 좀 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지나쳤죠. 아무리 그래도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예. 윤석열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유시민 작가가 너무 지나쳤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마치 옛날 자유당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이때 신파 장면총리 내각을 부파들이 얼마나 해코지했어요. 땡깡 부린단 말이에요. 예. 꼭 저는 함께 대통령을 당선시킨 유시민 작가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땡깡 논다, 지나치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유시민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부터 예. 필패다 하면서 5년간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고 성공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한 배를 탔던 동지들이 이제는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쏟아내는 도넘은 비난과 분열을 조장하는 유시민의 헛소리, 그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김민주 소장. 네. 오늘 옷을 안 갈아입었어요. 좀 냄새가 나는데 불쾌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갑자기 마음 갑자기 확 상하네. 뛰쳐나올 뻔했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냄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매우 고도로 계산된 이제 일종의 언어 장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 왜냐면 받는 쪽에서 냄새 안 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 아까 오기 전에도 하 기자님하고 얘기했는데 전 기생충에서 가장 기억 남는 건 냄새였거든요. 예. 제가 그 국정감사 때문에 고시텔에서 한 2달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시텔 냄새가 있어요. 거기에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어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가난의 냄새.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계급이 틀려. 너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하고 사람을 낮춰서 하고 뭐라고 해요? 그거를 아주 완전히 다른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냄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물쩍 냄새라는 게 과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좀 의도적으로 그 얘기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어물전 비린내는 일반적으로 나는 냄새다. 그 어물전도 별로 좋은, 어물전은 원래 그것이 환경이에요. 그 냄새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어물전 비린내까지는 내가 양해가 되는데 썩은 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규정할 수 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와대가 썩은 내가 나는데도 이거를 내가 제일 먼저 맡고 너희들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편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차별적 요소로 특정한 주제나 단어를 가져와서 상대를 공격할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민주사회에서 팩트랑 상관없이.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의 구분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나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제 저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그래서 대응을 이제 하지 않아야 한다, 해야 한다, 뭐 이런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이분들도 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전면전을 할 때 온몸을 던져서 바쳤던 분들이 여전히 유시민 작가를 존중하고 이분의 뜻이 옳다는 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우리 이야기에 동조한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늘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은 알고 각자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전당대회 때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번에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우리 오산 지역의 한 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철탑, 조명탑 예, 거기 매달렸죠. 매달렸어요. 예.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도 지역이 단톡방, 이번에 대의원이 되셨거든요. 왜 그런 분이 대의원이 됐는지도 저는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의원이 되셨어요. 이걸 준비하고 간 거예요.
평상시에도 유 작가의 말과 김어준 뉴스 공장장의 여러 쇼츠, 이분이 주장은 아주 단순했어요. 대통령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현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민주당에 간첩질을 하는데 가만 냅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야 되고 김민석이나 이런 대통령을 잘못 모시는 세력들은 물리쳐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피켓 들고 그거 갖다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이분 변하지 않아요. 이분은 아주 이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위험하게, 폭력적이잖아요. 거기. 이거 실제로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네. 그 폭력적인 사건을 저지르신 분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폭력성이 갖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의 말이 절대적이었잖아요. 그 이번에 50%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저는 없어지진 않겠지만 최소한 20% 미만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진보 세력의 영향력을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실도 50% 이하로 떨어뜨렸다라는 평가보다 50% 이하지만 45%가 일종의 저희 해석으로 하면 집단지성으로 그래도 민주당의 생명력을 유지했다. 이것도 똑같은 사안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이것은 가능하다. 예. 해석에 따라서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백낙정 교수, 명예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번 전당대회 성격에 대한 규정을 박진영 교수하고 토론하면서 했던 그 단어가 있어서 직접 한번 표현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 1년에 대한 분을 많이 가진 이제 노선의 정책이 다르고요. 그리고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는 당내 세력은 아니셨습니까? 당의 의원 세력이라고 그동안에 평소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한테는 의존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은근히 기성 여러 가지 언론들이 이쪽을 좀 고려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참 총대를 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이재명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지역을 했다. 특히 호남 유권자들이 참 압도적으로 참 그간의 집단 지지를 발표하면서 이 판세를 지었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결정을 발표할 수도 있고. 호남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냈다는 이제 백낙정 교수의 말씀과 유시민 작가는 호남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이재명 정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선택이 마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발전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호남에서 정청래 지지한 건 그건 대단한 것이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현장을 취재를 했을 때 보면은요, 전북 지역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머지 광주 전남은 이미 정청래 당시 후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기세가 기울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전북 지역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방선거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 지사와 김관영 후보가 맞붙었을 때 지금 현 지사의 쪽 캠프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임할 것인가를 두고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김민석을 지지할 것인가 정청래를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말하자면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의 지지로 돌아섰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히 이익 투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치 투표로 볼 것인가. 그런데 이익 투표로 볼 것인가, 가치 투표로 볼 것인가를 가르면 안 된다는 게 본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주장인 겁니다. 어떻게 이익하고 가치하고 다르냐. 그리고 전북 지역 포함해서 호남에 메가 프로젝트가 와서 이것이 성공하면 이게 어떻게 호남의 이익이냐. 어떻게 또 비유를 하냐면 호남에서 정치 고관층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으로 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공장들이 호남으로 왔다.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봐야지 어떻게 호남과 비호남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익과 가치로 가르는 것 자체가 배제의 언어고 차별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자, 댓글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 이정숙 선생님, 아라한님, 김영일님, 최고수님, 그리고 골더릴님,
맞습니까? 제가 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두산님, 확그냥망님 이렇게 주셨는데 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퍼시픽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유시민 작가처럼 상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교묘하고 사악한 말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죽어라라고 하면서 싸웁니다. 유시민 작가와 같은 분열주의자는 공동체에서 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아라님은 오히려 저희들이 아마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당신도 똑같이 언어폭력을 쓸 것인가? 유시민보다 더 위에 쓰고 싶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SHL님은 그렇게 연합에서도 유시민한테 깨지고, 크크크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의견은 이렇게 갈리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유시민 작가가 지금 미친 영향이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에 직결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 3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이걸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원래 코어 집단이 흔들린 게 아닌데 오히려 코어 집단이 흔들린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코어가 지금 흔들리게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김민주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흔들고 있죠. 계속 흔들 거고 계속 흔들림이 더 세게 될 것 같아서 이걸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원팀 원보이스 났을 때만 해도 지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대를 접은 게 그 전당대회 끝나기 전에 제가 모셨던 어떤 그 당의 오래된 고문께서 소위 팀 김어준 대형 유튜버들이 향후 그러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당의 원팀에 좀 협조할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저의 이야기에 아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세게 이재명, 반 이재명에 서서 구독자를 더 자극하고 늘리고 수입을 늘릴 것이다. 차라리 이렇게 된 이상.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그게 시작됐고, 제가 장윤수 기자의 그 방송 나온 유 작가의 방송을 제가 보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면 구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방송 나와야 되니까, 방송 출연해야 되니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걸로 또 조회수 늘고 또 구독자 수 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보여져서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떨어뜨리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인데 제일 많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게 싸우지 마라 하거든요. 싸우지 마라. 근데 집권 여당에서 제일 심하게 싸우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정 지지율의 동력이, 상승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비판을 넘어서 분열주의, 반명의 노선을 확실하게 걷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직접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찬반 양론이 있긴 한데,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은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회복할 것 아니다라고 단언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노선을 바꿔라, 또는 우리 시키는 대로 따라봐라, 이제 이렇게 봐야 하느냐. 이게 이제 점점점 에스컬레이터가 되고 있어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회복될 게 아니다라는 것은 결국 김어준과 생각이 같이 하는 사람이 이재명을 버렸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걸로 들려서 이거 협박까지 가는 거가 그건 아닐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까지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오는 것이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나 유시민 작가의 공통점이 그거입니다. 일을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지금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46%를 확보했던 어떤 의견 그룹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화해해야 한다, 아니면 그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까지 나가는데, 사실은 이게 앞뒤가 좀 전도된 논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디서부터 이탈이 시작되냐면,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서 중도층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서울이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안전 문제, 제주도에서의 그 장하무계 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2030 여성이 빠지기 시작하고 동주에서 20 남성이 더 악화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중도 수도권 청년 모두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전통적인 지지층도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4050이라고 한다면 4050도 부동산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2030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다시 뒤바뀌어서 우리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끼고 있다가 결국은 빠진 것이다라고 볼 것인가.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네. 예. 내부 총질로 당을 흔드는 유시민의 민낯을 짚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지금은 정권을 흔들 게 아니라 그 주둥이를 닫을 때라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